자, 우리가 93페이지 한번 봐요. 자, 93페이지 보시면 제2절 등기 실행 절차. 자, 우리 지금까지 여기까지 배웠죠. 자,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요. A, B. 그러면 어디로 와 있죠? 자, 등기소로 왔죠. 자, 등기소로 와서 뭐니까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했었죠. 그래서 등기관한테 이제 뭡니까? 바로 접수하러 왔죠. 그래서 이제 93페이지 대표적으로 이제 접수라는 게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줄 거는 이 접수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접수 시기를 우리가 정해 놔야죠. 접수 시기. 자, 접수 시기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이거는 저장된 때라고 우리가 밑줄을 꺼놨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효력 시기가 있죠. 효력 발생 시기가 접수한 때가 되고요. 접수한 때.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완료 시기라는 게 있어요. 완료 시기는 대표적으로 교합한 때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교합한 때. 그래서 요 세 개를 우리가 외워주시고 93페이지 보니까 거기 가로 2번에 접수 시기 밑줄 하나 딱 꺼놨죠. 저장된 때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효력 시기, 효력 발생 시기 대표적으로 접수한 때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접수하면 이제 수능점을 교부해 주겠죠. 그래서 밑에 자, 이번에 등기관의 조사, 그 다음에 기교합 이렇게 있죠. 조사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등기관에 대해서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실질적 심사주의가 폐지가 됐죠. 뒷장 한번 넘겨보시죠. 자, 94페이지 이번에 형식적 심사주의 조사 요거 한번 잡아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치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3번에 치아라는 게 있네요. 자, 접수를 해서 이제 심사를 하겠죠. 심사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심사에 대해서 당사자가 이제 치아를 할지 안 할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등기관의 보충하고 증정, 보정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대표적으로 각하 사유, 등기관이 거부하는 거부한 각하에 대해서. 그러면 등기 치하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한번 보죠. 자, 치하라는 것은 철회와 같은 의미로 봐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완료 전 단계, 교합 전에 해줘야 되겠죠. 완료 전, 이제 완료 전, 교합한 때. 자, 두 번째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치아와 관련돼서는 반드시 우리가 서면 치아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처면 치아, 구두 치아는 대표적으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 둘 거, 일괄 신청이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일괄 신청과 네 번째 공동 신청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잡아주시자고요. 자, 일괄 신청은 가분입니다. 이 가분이라는 것은 서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치하도 가능하고 일부 치하도 가능하다는 논리가 전개되고요. 공동 신청은 준철해서 불가분 측면이에요. 가분 나눠질 수 없죠. 사람은 이거는 반드시 전부 치하, 항상 공동 치하가 됩니다. 공동 치하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자, 대리인이 취하고 싶어요. 그러면 대리인이 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자, 본인으로부터 특별 수권을 부여받아야 된다는 게 대표적으로 특별 수권이라는 게 전개되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이제 자, 개정 법률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2011년에 우리가 효력에 발생하는 거, 그만 취하에 대한 명문 규정,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라는 거, 명문 규정. 그럼 요 3번하고 4번을 특히 조심해 놓고 특히 요 명문 규정을 우리가 적용했다. 요거에 대해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94페이지 치하에 대해서 우리가 있죠. 그래서 그게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상자 인정을 받아야 된다. 전자신청해야 한다면 자, 치하 시점은 완료 전, 각하 전, 치하에 대해서는 공동, 자, 신청인은 뭐 나와 있죠. 그래서 이미 대리인이 신청하기 위해서는 특별 수권을 부여받아야 된다. 거기에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치하의 방법은 반드시 서면, 일괄 신청은 일부 치하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 의미가 나와 있고요. 치하의 효과는 다시 없었던 것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 등기 치하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꼭 확인해 줄 거는 치하에 대해서는 철회고 대표적으로 등기 완료 전 한번.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한번 확인해 줄 거는 일괄 신청과 공동 신청에 대해서 두 가지를 구분해 두시라는 겁니다. 자, 4번에 가니까 보정이 있죠. 보충과 정정을 합쳐서 보정이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여기 한 개를 보충, 정정시키는 거. 그래서 보증, 그 정도 의미 확인해 주시고.
자, 5번에 각하사유. 각하라는 것은 등기를 거부하는 처분입니다. 거부 처분과 관련돼서 특히 거의 니은과 관련돼서 다만 신청이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거기 경우로서 신청인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 다음 날까지 요거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당일 보정이 아니라 다음 날까지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않아다. 그래서 다음 날. 자, 우리가 이제 오른쪽 95페이지 각하서의 1호부터 11호까지가 있어요. 1호는 관할 위반이요.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2호에 대해서는 별표 5개죠. 3호는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그 다음에 4호는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 주의에 맨 입에 댔을 때. 그러면 신청 정보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5가 되죠. 6호와 신청 정보와 등기 기록이 불일치할 때. 그럼 7호는 신청 정보의 등기 의무자와 등기 부상 등기 의무자가 불일치할 때는 7호로 각하하죠. 특히 다음 포괄 승계인은 제외된다라는 걸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음 8번에 신청 정보와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불일치할 때, 그러면 8호로 각하하고요. 자, 서류를 똑바로 첨부해야 되는데 첨부 정보 9호로 각하해야 되고요. 동가, 세금과 관련돼서는 10호, 그 다음에 거기 11호, 부동산 표시가 거기에다 행간 괜찮아요. 그래서 11호에 대해서는 거기는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요. 자, 그러면 각하사에 대해서 1호부터 11호까지 요즘은 한 검상첨하겠지만 그래도 자, 2호, 그 다음에 3호, 그 다음에 7호, 그 다음에 저기 밑에 11호, 요거 측면에서는 반드시 정리해 주시라고요. 자, 각하사유, 특히 2호 사유죠. 거의 2호 사유에 대한 예시 규정이 거기 규칙 52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별표 5개 놓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예시 규정을 신설했다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1번,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2번은 법령에 근거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3번, 고분 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항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농지, 전세권 안 되죠. 5번 저당권을 피담보증과 분리한가할 수 없죠. 그 다음에 6호 일부 자기 지분에 대한 보전 등기 공동상성인의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배웠고요. 8호 강공서 법원은 촉탁이죠. 신청해서는 안 되고요. 자, 이미 보전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중 소유권 보전 등기는 안 됩니다. 그 밖에 신청한 뜻 자체에 대해서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래서 29조 2호에 대한 예시 규정이 규칙 52조에 규정해 놨다. 그래서 이거는 별표가 5개짜리입니다. 한번 의미를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여기 이제 오시죠. 자, 취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보정도 없어요. 각하도 없어요. 그러면 심사를 하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이제 등기부로 가겠죠. 등기부에 대해서 뭐 하게 됩니까? 바로 대표적인 기입이 되겠죠. 기입을 하게 되면 우리 등기부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그럼 표제부에 어떤 사항이 기록되고 가구에 대해서 어떤 사항이 되고 얼굴에 대해서 어떤 사항이 기입되는가, 그런 의미가 하나의 원점으로 될 수 있고, 기입하게 되면 드디어 이제 교합을 하게 되죠. 교합이라는 것은 무슨 시기가 된다? 우리가 대표적인 완료 시기라고 그랬어요. 완료 시기는 뭐 할 때다? 교합한 때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9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뭡니까? 바로 교합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96페이지 교합 밑에다 완료 시기라고 써놓으세요. 근데 그러면 첫 강의 듣는 사람, 요점 정리를 듣는 사람은 교합이 뭡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교합이란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등기 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교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교합과 관련돼서 등기가 이제 완료가 되죠. 완료가 되면 우리가 이제 뭡니까? 권리증을 작성해 줘야 돼. 그래서 등기필 정보의 작성과 관련돼서 여기 이제 우리가 아주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기다리고 있네. 그래서 별표가 3개짜리가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밑에, 자, 96페이지. 자, 거기 3번에 등기필 정보의 작성 통지로서 특히 1번에 자, 기억의 등기필 정보의 거기 필 정보란 의미가 나와 있죠. 그래서 기억을 별표 3개 놓고 등기필 정보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를 기록되는 경우, 이 말은 등기 신청과 등기 명인이 일치한 경우 그 권리 자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뭐라고 그런다? 등기필 정보라고 그런다.
자,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 번호, 그 다음에 비밀번호 50개 구성하며 등기필 정보는 부동산 및 등기 명의별로 작성하며 거기 이제 조심해야죠. 권리를 보전 설정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거기에다 행정평가가 쳐놓고요. 권리 설정 이전 정권의 가등기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영과 경정 거기에 대해서 행정평가 딱 쳐놓고 별표 3개 해놓으셔야 됩니다.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유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가 없겠죠. 그렇게 이제 의미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등기필 정보를 작성했으니까 우리나라의 맹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자,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됨으로써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뭐다 세금을 걷어라. 그래서 가세자료 송부가 되게 됩니다. 가세자료 송부. 그러면 저 밑에 97페이지 2번을 우리가 보시죠. 하루이번에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가세 자료의 제공이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 변경 사실은 대표적으로 뭡니까? 가등기, 가압류, 가채무는 아직까지 소유권의 변동 사실이 없죠.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 출판사에서 모의고사 본 게 그런 측면에서 하나 출제가 되고요. 딴데 자, 그러면 이제 3번 행정구역 변경이 있네. 그러면 행정구역 변경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후발적이죠. 그래서 변경 등기하며 행정구역 변경은 뭐예요?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어요.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직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직권을 동그라미 딱 쳐놓으시면 됩니다. 자, 뒷장을 넘겨보면 이제 가로 4번에 자, 그러면 이제 뭡니까? 자, 등기 경정이 있죠. 등기 경정. 자, 경정등기란 이제 경정등기란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사유가 되겠죠. 그래서 일부의 원시적 사유가 되고요.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사유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자, 동일성이 유지돼야 됩니다. 동일성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고요. 그러면 경정등기는 누가 유발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당사자가 유발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등기관이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사자는 뭐다 신청이 되고 등기관은 직권 경정등기가 이제 탄생하게 되네. 그러면 경정등기는 신청에 한 경정등기와 직권에 한 경정등기로 연결되기 시작하고 일부의 원시적 사유로서 무선성이 추가돼야 된다. 동일성. 그럼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98페이지에 경정등기란 차고 자, 누락하는 것을 등기로 자, 누락을 하는 것은 빠뜨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차고 유류 빠뜨림으로써 등기상의 원시적 일부 불일치를 신청하는 등기. 그래서 원시적 일부라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직권에 한 경정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직권에 한 경정 등기는 등기관이 해주는 거죠. 그러면 등기관에 차고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누가 잘못했어요? 등기관. 그래서 직권 경정 등기가 탄생하게 되죠. 다만 이해관계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밑줄 하나 딱 하나요. 자, 직권 경정 등기는 등기관이 경정 등기한 후 자, 지방법원장에 보고한다. 선경정 후 보고라는 뜻이고 그러면 등기 권리자 의무자에게 1인에게만 통지하게 될 때지 전원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게 작년에 2.5점짜리가 탄생하게 된 거고 그러면 직권에 한 경정 등기는 그 측면에서만 기억해 두시고 직권에 한 경정 등기는 또 하나 잡아줄 거는 언제나 부기 등기라는 거 한번 확보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3번에 신청에 한 경정 그건 한번 읽어주셔도 되고요. 자,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요 4번과 관련돼서는 조심해 놔야 돼. 그래서 일부 동그라미 그래서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는 대표적으로 부기 등기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거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공유부동산에 대해서 공유자 1인이 자기 단독 명의로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한 것을 불법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 지분에 관한 하는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물로서 그 부분에 가지는 말소 등기 명함은 잘못이다. 따라서 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 신청서에 반드시 성낙서 이해 대행할 수 있는 재판 정보를 첨부하여 부기 등기 그걸 찾으러 왔어요. 그래서 부기 등기 그만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는 무슨 등기다? 부기 등기라는 거 그 의미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측면에서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 A가 B한테 시발 받아서 등기서, 등기관 접수심사, 형식적 심사, 취하 보정 가가.
접수 시기는 저장될 때, 효력 시기는 접수할 때, 완료 시기는 교합한 때 이렇게 의미가 되고요. 자, 등기부는 대표적으로 표제부 각걸고 기입교합, 교합은 완료 시기죠. 등기필 정보의 작성 단단히 준비해 두시고요. 자,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단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번이 바뀌었다. 선대장 후 등기. 그게 바로 등기 촉탁이 되고, 자, 전이자가 바뀌었다. 선등기 후 대장. 등기 필 통지. 그게 바로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가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과세 자료를 송부하고, 자, 애시당초 처음부터 잘못 정했다. 경정등기 문제가 탄생하게 됩니다. 경정등기는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사유, 그러면 정일성이 추가돼야 된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뭡니까? 자, 보죠. 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의신청이라는 게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자, 이의신청과 관련돼서는 우리 첫 번째 주체가 나오게 되죠. 주체라는 것은 바로 직접 이해관계입니다. 직접 이해관계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객체가 되겠죠. 객체라는 것은 당부당, 옳고 그런 거에 대해서, 당부당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제기기간에 대해서. 제기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신청의 기준이죠. 기준에 대해서는 바로 처분식 기준을 기준한다. 그래서 처분식 기준. 그러면 다섯 번째와 관련돼서 우리가 결정할 거는 자, 효력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보죠. 효력은 바로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있다. 그래서 집행부정지의 원칙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과 이의신청서를 꼭 나눠봐야 됩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서. 자, 이의신청은 어디에다 제기합니까? 관할지방법원에 제기합니다. 관할지방법원에 제기하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서는 대표적으로 당해 등기소, 요 측면에서.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이의신청은 100%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의신청과 관련돼서 몇 개 정리해 둘 거는 일단 뭡니까? 당부당, 옳고 그런 거죠. 그래서 소송의 대상은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처분시, 그러면 결론적으로 신증거, 신사실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 논리를 하나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나오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이 부당의 종류의 의미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부당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대표적으로 이제 소극적 부당이 있어요. 그래서 소극적 부당이 있고, 자, 적극적 부당이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 부당이 있다. 자, 소극적 부당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부작위 부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작위 부당.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자기 부당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부당. 자, 요거는 이제 뭡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가카라는 거, 거부라는 거, 거부. 가카, 거부, 해태라는 의미로 표현되고 있어요. 요거는 뭐다? 실행, 수리로 표현된다. 잘못 실행되고 잘못 수리됐을 때 이걸 적극적 부당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29조 1호부터 2호까지, 다음에 29조 3호부터 뭐다 41호까지. 자, 이 신청인 이렇게 이제 의미를 한번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자, 여기는 이제 소극적 부당, 부작위 부당, 가카, 거부, 혜택, 이의신청,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죠. 여기는 부작위 부당으로서 등기 거부했으니까 요거는 당사자만, 등기 신청인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 신청인, 대표적으로 당사자죠. 자, 적극적 부당은 1호와 2호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3호 이하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등기가 되면 제3자가 피해를 볼 수 있거든.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등기 신청인 또는 누구도 할 수 있다. 또는 제3자도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럼 제3자가 무슨 관계인이다?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칠판에 적어놓은 거 이의신청을 우리가 요 정도는 알아야 어떤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98페이지 이의신청 개간 거기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잡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의신청의 대상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오른쪽 99페이지입니다. 소극적 부당 등기 신청의 각하. 적극적 부당은 각하 사유를 간과하고 실행이 포인트죠. 자, 그러면 효력과 관련돼서는 이제 뭐예요? 절대적 의혹. 여기가 이제 나왔네요. 자, 29조 1호와 2호에 대해서 당사자, 소극적 부당, 적극적 부당 등 1호와 2호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할 수가 있고, 이해관계는 뭐다? 소극적 부당. 직접 이해관계만 되는 거. 이해관계는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적극적 부당은 이해관계인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이제 요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오히려 이게 보기가 더 좋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참고해서 99페이지 이 신청의 대상을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뭐예요? 앞에 빠진 걸 보충을 해주게 되죠. 등기 필 정보의 자료 이용과 활용 거기에 나와 있고, 특히 가로 3번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서 다뤄놓자고요. 자, 부동산 표시와 대장의 일지를 위한 행정질서벌 가태료가 있어요. 거기 건물이라는 포인트를 잡아야 돼. 토지든 건물이든 1개월입니다. 근데 건물에 대해서 1개월 내에 해태하게 되면 가태료 50만 원 이하의 가태료를 차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확인해 주시면 무난하게 된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신청을 마지막으로 해서 우리 2장이 이제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2장은 그 정도 딱 정리해놔야 그래도 이제 문제를 푸는 맛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냄비, 우리가 이제 맛이라는 것은 감칠맛이 나야 되겠죠. 팍 끄는 맛이 아니라 뚝배기 같은 맛이 설설 뭉쳐야 된다고. 그래서 문제를 풀면 자꾸 틀릴 때마다 뭐에 자꾸 자신감을 상실하기 때문에 최소한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100페이지 제3장 표시 등기와 관련돼서 이걸 우리가 한번 보죠. 자, 표제부는 무슨 등기죠? 바로 표제부는 표제부 등기, 대표적인 사실의 등기죠. 사실의 등기. 이 사실의 등기는 결론적으로 표야, 표. 그래서 표시의 등기. 그래서 3장에서 이제 표시의 등기를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표제부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표시 등기, 표제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가구는 소유권이고 얼굴은 소유권 이해의 권리, 공통적으로 뭐라고 그래? 바로 권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권리의 등기. 권리 등기는 우리가 이제 4장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4장 권리의 등기와 관련해서 내용 범위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4장이 우리가 사실 형식적으로 본다면 제일 많이 출제되겠죠. 그런 측면에 대해서. 그러면 3장 이제 뭐예요? 표시 등기. 자, 표시 등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등기부는 뭡니까? 등기부는 거기에 토지가 있다. 토지와 건물이 있다. 토지와 건물. 자, 그러면 토지는 뭡니까? 토지 표제부 등기가 있을 거고, 토지 표제부. 그 다음에 이제 건물에 대해서는 일반 건물이 있을 거예요. 일반 건물이 있고, 대표적으로 집합 건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집합 건물. 자, 일반 건물은 여기도 마찬가지 표제부겠네요. 그렇죠, 표제부. 그러면 일반 집합 건물에 대해서는 표제부가 두 부분이 있죠. 바로 한동 전체 표제부와 한동 전체 표제부.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의 표제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은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은 뭐예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상단은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 이렇게 이제 기록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3장에 대해서는 표시 등기와 관련돼서 첫 번째. 자, 첫 번째 이제 총설이 나오겠죠. 총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토지 등기 표제부를 배우게 되고, 3. 일반 건물의 표제부를 배우게 되고, 네 번째 집합 건물의 표제부를 이제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차는 대략적으로 인식을 하셨죠. 그러면 거기 110페이지. 그러면 제3장 표시 등기를 잠깐 우리 한번 봅시다. 1번 등기부와 등기부 표제부와 대장의 관계 우리 죽도록 했습니다.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제2절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그러면 토지 표시 표제부가 나와 있네요. 자, 표제부,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지목. 특히 지목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그래서 지목. 지목은 건물 등기부에는 기록되지 않는다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과 관련돼서 우리 잠깐 한번 살펴봅시다. 이미 배운 걸 우리가 써먹기만 하면 돼요.
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있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대표적으로 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있다고 그랬죠. 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부동산 변경 등기가 있습니다. 부동산 변경 등기.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표시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치고 들어와야죠. 그래서 동일성이다. 동일성에 대한 변경이다. 자, 동일성에 대한 변경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소재, 그 다음에 지번, 그 다음에 지목이 있죠. 소재, 지번, 행정구역 변경이네. 그래서 행정구역 변경이 있고요. 자, 부동산 변경 등기는 대표적으로 부동산 자체의 변경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자체 변경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바꿔보죠. 자, 이건 이제 뭡니까? 자, 부동산을 뭘로 바꿔볼까요? 토지로 한번 바꿔보죠. 그러면 토지 표시 변경 등기는 자, 토지 표시 변경 등기와 토지 변경 등기가 있다. 이렇게 나눠지네요. 그럼 이건 다시 건물로 바꿔보죠. 그러면 건물 표시 변경 등기는 건물 표시 변경 등기와 건물 변경 등기가 있다. 이제 써먹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강론 파트예요. 그러면 거기 2번에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있네. 그러면 토지 표시 변경 등기는 100페이지 맨 밑에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있네. 그러면 토지 표시라는 것은 동일성에 대한 변경이죠. 그래서 특히 1개월을 강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행정구역 변경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직권. 그래서 거기 101페이지 동그라미 2번 행정구역 변경. 그래서 거기에서 직권 동그라미 쳐놓고요. 자, 3번에 지적소관청의 불법 통지를 받은 경우, 이거는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그러면 가로 2번에 이제 토지의 분합 등기. 이 토지의 분합 등기가 대표적으로 뭡니까? 부동산 자체의 변경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토지의 분합 등기. 그러면 거기 밑에 이제 하필 등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필 등기 별표 3개 넣고, 우리 표시 등기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것은 101페이지, 거기 하필 등기가 있어요. 여기 하필 등기 절차로서 이 필지 이상의 토지, 갑토지와 을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기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갑토지의 등기부는 폐쇄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니은과 관련돼서 하필의 제한, 요거 조심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밑줄을 그어놨어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성역지 있죠. 자,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하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모든 토지에 대해서 등기원인 연을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 거래하지 아니하다. 이 단서 규정이 대표적으로 창설적 공동 저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의미를 잡아주시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보시죠. 자,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온라인 이제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이 있어요. 하천이 범람해서 이 토지가 이제 하천 부지화 됐어요. 대표적으로 포락지가 되죠. 대표적으로 토지 멸실 등기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2페이지 토지의 멸실 등기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뭡니까? 단독 신청이 되죠. 전부 멸실이고, 이해관계 내 승낙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등기를 골라라. 대표적인 토지의 멸실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자, 102페이지 동그라미 3번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때, 등기상 이해관계는 있을 때 1개월 이내에 이 일을 진술하지 않으면 멸실 등기를 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하지만 등기상 이해관계 내 승낙은 여하지 않는다. 다음 중 이해관계 내 승낙서가 불필요한 등기를 골라라. 그럼 뭘 고르면 돼요? 바로 멸실 등기를 고르면 됩니다. 자, 4번과 관련돼서 토지 개발 사업에 따른 등기 찾았죠. 우리가 이제 1장에서 우리가 봤죠. 동시 신청해야 된다. 그거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제3절과 관련돼서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그거는 우리가 토지 표시와 관련돼서 똑같으니까 봐봐요. 건물 등기부 표제부. 이 건물 표시 변경 등기. 그러면 가로 1번에 건물 표시 변경 등기와 건물의 분합 등기가 있고, 건물의 멸실 등기가 있어요. 그러면 토지하고 똑같습니다. 목차 자체가. 근데 103페이지 맨 밑에 건물이 부존재한 경우도 멸실 등기하게 된다. 요거는 특별히 제가 밑줄을 그어놨어요. 건물이 부존재한 경우도 특별히 무슨 등기한다라는 거, 건물 멸실 등기한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가로 2번의 절차와 관련돼서 뒷장을 넘기죠. 건물 동그라미. 건물에 대해서 1개월, 가태료 50만 원. 건물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 건물에 대해서만 우리가 가태료 부과 사유가 있다라는 거. 특히 가로 2번의 절차에서 1번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거 확인을 해 주시고. 자, 동그라미 3번. 4번이죠. 한편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 등기가 있을 때 그 소유권의 등기명인 지체 없이 건물의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되며 그때는 1개월이 아니라 지체 없이라는 걸 잡아둘 필요가 있고 하지만 실제로는 건물이 없는 경우로 이를 결의하더라도 가태료 처분의 대상이 아니다. 특히 여기에서 동그라미 4번을 꼭 잡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104페이지 제4절 구분 건물 등기. 요거는 별표 5개 넣고 요거에 대해서는 좀 쉬었다 계속적으로 들어가자고요.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갑니다.